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에게 매주 오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64% 상승, S&P 500이 1.05%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13,000선을 회복하였고 S&P 500은 4,2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특급팬 채널에서 실적 발표 전 선침해를 했던 AMD 주식이 실적 발표 이후 하락했으나 지금 현재는 다시 9.69%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FOMC 이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으며 FOMC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사회를 포함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11차례의 금리 인상에 이어 두 번째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입니다. 연방은 주요 연방기금 금리를 7월부터 유지해온 목표인 5.25에서 5.5% 사이에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FOMC는 회의 발표한 성명에서 3분기 경제활동이 강한 속도로 확장됐다며 고용 증가가 연초 이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는 위원회가 여전히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확정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밝힌 고금리의 장기화를 시사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실제 위원회는 추가 정부와 그것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전례 없는 금리 인상에도 경제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회의 성명은 그 자체로 정책 기반자들이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4.9%로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나 연준의 제한된 정책에도 미국 경제가 수요가 살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고용시장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을 주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면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국제금리 급등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금융 및 신용 상태가 모두 긴축되었다고 언급하며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불러일으킨 국채 수익률의 급등에 따른 시장의 긴축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의 주요 발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가 질문에 우리가 더 인상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하며 현 시점에서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릴 만큼 충분히 제한적인지 아직 판단할 자신이 없다라고 발언했고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몇 달 동안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금융 상황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금리를 2회 동결하고 제롬 파월의 발언에 환호하며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우는 33,274포인트, 나스닥은 13,061포인트, S&P 500은 4,23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2년물 국채금리는 2.43% 하락하면서 4.94%,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08% 하락하면서 4.73%를 기록했습니다. 2년물, 10년물 모두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달러는 유로와 엔화의 약세의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조심스럽게 관망한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약세를 보였고 지금 현재 WTI는 80.9달러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로 하락했고 금은 달러 강세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의 경쟁자로 인식되는 반도체 설계 업체 AMD는 견고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월가의 추정치를 모두 소폭 상회하였으나 4분기 매출 추정치를 61억 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실망 매도세가 촉발됐으나
새로운 반도체 칩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며 상승 전환하였고 현재 9.69% 오늘 급등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CVS 헬스 및 최대 규모의 약국 업체 체인인 CVS 헬스는 이익과 매출이 모두 월가 추정치를 상회하는 견고한 실적을 보고있음에도 연간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보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매 부분의 휴일 매출 가중 평균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2022년 3.4% 성장 그리고 2021년 6.2% 증가와 비교되는 부진한 수치입니다. 로레인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려운 거시적 환경은 특히 재량 소비재 품목에서 소비자 지출을 압박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제 지출 습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더 신중한 구매 결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소수의 가치 소매 업체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중 가장 최선호주로 베스앤바디웍스를 꼽으며 마진 확대와 신제품 출시로 매출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티커명 BBWI 베스앤바디웍스는 올해 주가가 3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BBWI 주가 하락은 매력적인 기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며 하반기 마진을 재구축하고 2024년 매출 성장으로 복귀할 동안 여러 동인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선호하는 또 다른 소매 이름은 고급 의류 판매 기업인 랄프 로렌입니다. 티커명 RL이며 랄프 로렌은 주가는 2023년 6.5% 상승했지만 보다 신중한 소비자 지출에 따른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둔화로 이번 분기에 약 3% 하락했습니다. 허친슨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랄프 로렌이 연말 연시를 앞두고 경쟁사보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다며 회사의 북미 매출이 점진적 개선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마트와 타겟은 특히 소비자들이 이번 시즌에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가치와 할인 상품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말을 앞두고 있는 최고 할인 소매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허친슨 애널리스트는 트래픽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월마트의 강력한 가치 제한과 재고가 적고 가치 제공에 중점을 두는 타겟 역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QQQ ETF는 스톡엑스로 기준 제가 2-3일 영업일 전에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영상에서 다뤘으며 어제도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영상에서 다뤘는데 오늘 큰 폭의 FOMC 후 상승 흐름이 나왔고 RSI는 48.33, CCI는 마이너스 39.64를 기록했습니다. SPI도 마찬가지로 현재 RSI는 46.14, CCI는 마이너스 39.61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